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사실 참고했던 참고했던 부분을 아키텍처 구조를 가져온 거고,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의 이제 일부는 조금 뺐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1시간 안에 못할 것 같아서 좀 뺐고, 어, 그 이제 주로 지금 여기 보이는 구조 중에서 주로 이제 이 라마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레이어들을 좀 구현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그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진행했습니다. 일단 지금 간단히 이 구조 자체로만 보고 약간 좀 구조 자체 프로세스만 조금 확인을 하자면, 이제 인풋 텍스트가 이제 토커나이저를 거쳐서 그 텍스트에 있는 게 토큰화가 되죠. 그리고 토큰에는 이제 토커나이저에서 지정했던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그 인덱스 룩업 테이블을 보고 그 어떤 이제 임베딩 레이어에 있는 히든 벡터로 변환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디코더 레이어로 이제 거쳐서, 이게 되나? 레이저 포인터가 되나? 디코더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이 디코더 레이어 하나에 요런 이제 프로세스 구조를 거친 다음에 이 디코더 레이어가 뭐 12개를 정의했으면 12개의 그런 층을 거쳐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소프트맥스와 이제 확률 분포를 나타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레이어의 경우에는 처음에 인풋 텐서의 임베딩 레이어에서 나왔던 인풋 텐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요 과정에서 다룰 예정인 RMS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어텐션을 거치고요. 이 어텐션 내부에는 지금 아직 어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이제 ROP나 라던가 이제 이런 기타 GQ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텐션으로 구조돼서 어 이제 포워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GLU 층을 거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조로 디코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그 라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RMS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그다음에 셀프 어텐션 안에 있는 ROP 회전 변화를 적용한 인코딩 적용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셀프 어텐션 안에 이제 그룹 쿼리 이제 어텐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어 설명과 함께 이제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수식 가지고 구현하는 것만 설명을 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추가 설명을 조금 더해서 코드가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일단 먼저 하고, 지금 그 GLU 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준비하다가 시간이 1시간 안에 다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뺐고, 제일 중요한 사실 부분이 이제 ROP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웬만하면은 좀 찾아보면 다 할 수 있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만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RMS 노멀라이제이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전에 그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었던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구조가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인데, 기존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보통 그런 CNN 기반 이런 이제 모델에서 사용하다가, 그 트랜스포머나 이제 어떤 시퀀스 계열 모델에서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조금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부터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채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게 이 친구가 이제 사용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런 피처 차원이 좀 가변적일 때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CNN 같은 경우는 채널이 거의 웬만하면은 구조상 고정이 돼 있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고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퀀셜한 모델을 이제 다뤄야 되는 경우는 시퀀스가 여러 개 변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배치 길이에 따라서도 좀 많이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그냥 단순히 배치 샘플마다의 어떤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사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경우에는 이제 이
층을 적용하게 되면은 평균과 0이 이제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 1로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이 그 적용이 된 이후에 사실은 뭔가 학습 과정에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계산할 때는 이제 이 스케일과 시프트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떤 최종 아웃풋의 끝에 이제 붙게 되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이런 감마랑 베타의 파라미터로 이제 학습이 되는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린 거는 사실 이제 어떤 기존 트랜스포머랑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네, 요런 구조로 이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어떤 스케일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RMS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RMS만 구한 다음에 X 인풋에다가 이제 나눠주는 결과로만 이제 계산이 되는데, 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비해서 이런 표준 편차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 가지고 연산량이 굉장히 작고, 이거의 장점으로는 이제 평균이 0이 되지 않아요. 평균이 0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그레디언트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유지가 조금 안 되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제 "평균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RMS의 경우에는 어 이제 얘네가 사실은 원래 그런 연구 정의할 때부터 스케일 파라미터만 어느 정도 이제 강조하게끔 이렇게 뭔가 설계가 돼 있어서 뭔가 이제 그런 베타 파라미터를 이제 따로 학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파라미터만 최종 계산에 사용이 되고 베타는 이제 학습에 이용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RMS 노멀라이제이션을 구현을 하면은 이제 어 우리가 원래 그냥 기본적인 어떤 토치의 레이어를 쓰기 위해서 상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감마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최종 계산 스케일에 사용되는 학습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단순히 X로 인풋을 받은 애를 RMS 구조로만 그냥 리턴하지 않고, 이 가마라는 어떤 파라미터가 이제 곱해지면서 결국 최종 로스 계산에 의해서 얘네들이 학습이 되게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감마라는 애는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1로 모두 이제 하게 되는데, 이 RMS 노멀라이제이션은 결국에는 얘네가 실제 계산이 그 쿼리나 이제 키 밸류 혹은 이제 그 인풋 텐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베딩으로 되어 있는 이 X 인풋을 끝에 있는 디멘전 그런 기준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X라는 쉐이프가 이 n이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퀀스 랭스가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하는 그런 시퀀스 길이, 그다음에 히든 사이즈가 이제 임베딩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인풋 뭐라고 토큰 하나당 이제 뭐 각각의 디멘전 히든 사이즈를 가지잖아요. 이제 X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히든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제 다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감마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가 히든 사이즈 개수만큼 있고요. 히든 사이즈 길이만큼 있고, 이 감마의 파라미터가 이제 히든 사이즈만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RMS 계산하는 과정은 수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X를 이제 스퀘어를 하고 평균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히든 사이즈 기준 엑시스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요 디멘전을 이제 그 평균을 하고요. 그다음에 SQRT라고 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다음에, 그다음에 X를 원래 기존 X에다가 값을 나눕니다. EPS의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RMS가 0이 되는 경우에 애가 이제 오류를 내기 때문에 최소값을 더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구조는 사실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X 햇과 똑같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감마가 곱해지는 건 아까 말했던 스케일 값으로 이제 그런 학습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네, 스케일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학습되는 어떤 파라미터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인 경우에는 여기다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스케일 베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로 RMS 노멀라이제이션이 간단하게 구현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 요걸 한번 구현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x가 그 지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x RMS를 구하고 나서 이제 나누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본 그 공식 그런 GitHub 코드에 보면은 나누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리버스 돼 있는 SQRT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rsqrt라는 함수가 SQRT 한 거를 역수를 취한 값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 공식 구현체를 확인했을 때는 이걸 나눗셈을 하지 않고 SQRT를 쓰지 않고 rsqrt를 쓴 다음에 그냥 곱셈을 해 버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해 보니까 원래 어떤 나눗셈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뭐 하드웨어에 따라서 뭐 되게 좀 곱셈보다는 좀 더 무거운 연산이 될 수도 있고 RSQRT 자체적으로 좀 그 SQRT만큼의 어떤 최적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쪼끔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공식 구현체는 이제 x에다가 x 인풋에다가 RSQRT를 곱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좀 네 확인이 됐습니다. 어 이 부분이 이제 RMS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이 RMS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앞선 이제 그 전체 구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인풋 템서 그러니까 임베딩 레이어가 들어갈 때 RMS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디코더 레이어마다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RMS 노멀라이제이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만들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것들이 다 재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비해서 연산 속도가 좀 빠르고 그다음에 쪼끔 그 고려해야 될 파라미터도 좀 적어졌다? 이렇게 그런 장점으로 좀 네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바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뭐 그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을 끊고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 그다음에 이제 ROP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ROP를 그냥 무작정 설명하면 전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포지셔널 임베딩 자체가 워낙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쪼끔 잘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구현체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ROP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 보여 드린 전체 구조에서 ROP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시가 없거든요. 이게 원래는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토커나이저 이후에 임베딩 레이어에서 여기에 포지셔닝 인코딩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여기 박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죠. 원래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그런 위치 인코딩이 이제 더해지는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라마에서는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가 없어요. 여기는 없고 ROP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셀프 엔터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랑 같이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전에 이제 포지션 임베딩이라는 부분들을 쪼끔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구조를 좀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될 거예요. 기존에 트랜스포머 같은 이제 그 모델에서 포지션 인코딩을 이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포지셔널을 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토큰의 위치를 어 이 그 모델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위치별로 특정 어떤 값을 갖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각각 토큰의 값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포지션 인코딩 자체 때문에 토큰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각 토큰 위치별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건가를 좀 모델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수식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물리학적인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어떤 주기 함수를 가지고 포지션 인코딩에 그런 값들을 만들어 낸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절대적인 인코딩에서 많이 쓰이는 수식입니다. 일단 먼저 POS의 경우에 토큰의 위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 am a boy라고 하면 이게 4 개의 토큰으로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은 포지션이 만약에 I라고 하면 POS는 0이 될 겁니다. 0 번째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만약에 M이라고 하면 POS는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각 토큰 위치에 따라서 이제 P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이 되는 구조고, 이 i 플러스 1은 디멘전의 위치예요. 그래서 디멘전이 128 이면 짝수번 디멘전에서는 이 값이 들어가고, 홀수번 디멘전의 위 인덱스에서 이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이제 이게 홀수 짝수별로 이렇게 뭐랄까 교차가 되면서 이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들어가는 값은 딥 모델이라고 하는 현재 히든 디멘전의 그런 절대적인 값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재밌는 게 어 그 이 값이 결국에는 POS 값 자체의 변화가 선형 변화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쪼끔 더 설명이 돼야지만 ROP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프지만 좀 잘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POS 값의 변화만큼 선형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어떤 말이냐면, 보시면은 이게 어 원래 우리가 그 포지셔널 임베딩을 절대적인 어떤 포지션 임베딩으로 우리가 알고 지금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트랜스포머에서. 근데 사실은 얘네도 결국에는 처음에 고려될 때 어떻게 고려되냐면, 만약에 이 기존의 포지션에서 K만큼 떨어진 포지션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걔네들이 실제 이제 그 K만큼 차이가 어떤 이제 K 변화만큼 선형 변환으로 약간 그 정도 K만큼의 차이만 이렇게 그런 선형적인 변화로만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사실은 앱솔루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포지션 인코딩 자체는 상대적인 값을 쓰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P2를 K만큼 이제 포지션을 증가시킨 그런 P를 계산한다고 해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K 이전에 있는 값과 이 P, 이게 중요해요. K 이전의 값과 K 이전의 값의 그런 짝수와 홀수 항의 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EI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이런 삼각함수 변환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 플러스 K 뒤에 있는 포지션 인코딩 값은 그 지점에 있는 값의 어떤 이런 뭐야, 사인의 변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쪼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를 좀 더 이제를 이해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결국 얘가 뭘 의미하냐면 맨 처음에 기존점을 가지고 있던 포지션 인코딩의 값에 KW만큼 회전 변화를 시킨 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K만큼 멀어져 있는 P의 값이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인 어떤 포지션 임베딩의 값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상 기존 그 위치에서 K만큼 회전 변환한 값의 위치에 있는 그런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왜 앱솔루트로 쓰게 됐냐라고 하면 결국 얘네들을 고정해 놓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고정해 놓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디멘전 전체 값이 이 D 모델에 있는 값이 512로 고정해 놨으면 512만큼의 이것들을 미리 고정해 놓고 얘네들을 그냥 싹 더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들을 상대값을 사실 고려하지 않는 채로 사실은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사실 포지션 임베딩 자체의 값은 그 값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 회전 변화 일어난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얘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나중에 ROP에서도 얘기할 건데, 결국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 똑같은데 변환만 다르게 할 뿐이에요. 이 부분이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 질문해 주세요. 근데 뭐 제가 뭐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현재 위치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인코딩이 K만큼 이제 K 뒤에 있는 값이랑 변화는 그거를 KW만큼 회전 변환을 한 것이다, 요렇게 네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냐?"라고 하면 이제야 이제 좀 ROP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존의 트랜스포머에 썼던 이제 포지션 임베딩의 경우에는 앱솔루트라고 해서 절대적인 값을 이제 더해 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X라는 어떤 그 인풋 텐서에다가 포지션 임베딩을 더합니다. 더한 다음에 WQ라는 얘가 이제 Q 프로젝션이죠. WQ를 곱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쿼리를 만들어내요, K랑 마찬가지로.
기존 P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더한 뒤에 프레임션을 한다. 요렇게 이해를 우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OP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어 여기서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포지션 인코더를 더하고 이런 부분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이거의 목적을 생각해요,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에는 퀄이랑 키를 비교해서 얘네들의 매트릭스를 비교해서 어테인션 스코어를 만들고 얘네들의 내적 값을 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비슷한가 아닌가의 스코어를 매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적이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F F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변환을 해요. 어떤 변환을 하는데 M이 이게 이거는 쿼리를 말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K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M이랑 N으로 지금 치환돼 있는데 쿼리랑 키를 어떻게든 F로 변환을 하는데 그게 그 변환된 결과가 X와 M-N의 차이로만 의존할 수 있는 어떤 연산으로만 되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게 그것만 되면 되고 결국 그거를 이제 어떤 함수로 할 수 있는 것만 찾기만 하면 된다인 거예요. 얘가 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목적은 어테인션 스코어를 구하는 거고 그 스코어는 사실 스코어가 구해지는 거가 만약에 이제 그 값 구해지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적 x를 n만큼 변화시키고 다시 쿼리를 n만큼 변화시키고 키를 n만큼 변환시킨 그거의 상대값 차이만큼 변화만 하면 된다. 요렇게 그거를 만족하는 어떤 걸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거에 집중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결국 여기서 필요한 핵심 성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변화하는데 길이 변화가 되면 노름이 변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노름이 변화하면 안 되고 상대 위치 인코딩이 결국에는 n-n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상대 위치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 위치를 만족하는 F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만족하는 것 자체는 사실 회전 변환인 거 회전 변환밖에 없어요. 회전만을 만약에 하나의 벡터가 있으면 얘를 회전만 하게 되면 노름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벡터를 n 변화하고 그다음에 n만큼 변화하게 되면 이 회전의 차이는 사실 n-n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만족하는 것 자체가 회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회전 변환 자체의 제너럴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어 사실 이 벡터를 n만큼 회전을 시킨다. m 세타만큼 회전을 시킨다를 적용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가져다 F로 변화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ROP에 대한 스텝들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여기가 지금 인스턴트 트랜스포머 위드 로터리 오퍼레이션 이게 문장이에요. 각각의 토큰들이죠. 여기들이. 토큰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디멘전이 전체 D가 그거요. 히든 임베딩이에요. 히든 임베딩에서 그 두 개씩 이렇게 쪼개 가지고 두 개씩 얘네들을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는데 얼마만큼 회전을 시키냐면 포지션에 비례하고 세타에 만큼 회전을 시켜요. 그래서 일단은 왜 2차원씩 쪼개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2차원씩 쪼갠 거를 회전을 시키고 네 그것들을 다 회전시킨 값들을 이제 포지션 인코딩 된 쿼리 키로 이제 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M 회전시키고 여기 2 니까 2 회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처음에 어떤 포지션 M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N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얘는 N만큼 회전하고 얘는 N의 3만큼 회전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2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네 상대차를 가지고 M-N에 의존하게 만드는데 더 자세한 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자고 하는 거는 임베딩 차원을 2차원씩 쪼개서 걔네들을 M세타만큼 회전을 시킨다. 요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어 사실 그래서 ROP가 하고자 하는 거는 2차원만큼의 이제 그런 각각 2차원씩 해당하는 인덱스의 그 값들을 회전을
그런 우리가 원하는 회전 변화를 시켜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ROP 이제 구조에서는 되게 그걸 어렵게 복수 평면에다 대어 놓고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이 회전 변환이 만들어지는 거를 잘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는 그 복수 평면이 가장 뭐랄까 빠른 증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사실 복수 평면을 이해해서 써라라기보다는 그냥 회전 변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수 평면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이 차원에서는 이게 지금 그리기가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어 잠깐만요. 이 차원을 생각했을 때 이래서 사실 처음에 그 패드로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어떤 벡터가 있어요. 벡터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음 처음 벡터가 뭐 이거 하나라고 해 보죠.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m만큼 회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얘를 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걸 n만큼 회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는 쪼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벡터는 n만큼 회전하고 어떤 거는 n만큼 회전했어요, 이었던 것들을. 근데 이제 얘의 차이가 사실 n-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떤 벡터 이 차원의 어떤 벡터를 m 회전하고 n 회전한 거의 차이는 이미 이거는 n-n으로 계산되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회전시킨 개념만 봤을 때 얘네들의 차이가 m-n이다. 우리가 원했던 게 사실 그거였거든요. m-n에 의존한 연산을 표현할 수 있냐가 우리가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 차원을 하면 충분히 된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 차원을 하면. 그런데 이거를 사실 내적으로 한다 해도 왜냐면 우리가 내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들을 코사인에 계했을 때 이 세타의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적도 n-n의 계산에 의존할 수 있다. 요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장황하게 복수 평면을 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돌아와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이 x의 2 차원씩 회전 변화를 시킨다. 요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뭐처럼 보이는 연산을 이제 만드는데 네. 이렇게 원래 그 ROP 자체는 요렇게 계산이 돼요. 이 매트릭스가 구현이 되고 그리고 어 되게 재밌는 거는 얘가 잠깐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얘가 사실 그 인풋 텐서고요. 인풋 텐서고 이게 뭐냐면 이게 쿼리 프로젝션 리니어 웨이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회전 변환 적용 자체는 그 처음에 임베딩이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인풋 임베딩 자체에 포지션 임베딩이 더해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 쿼리 웨이트를 계산할 때 쿼리 웨이트가 계산된 그러니까 프로젝션 된 그 값의 쿼리 값을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포지션 임베딩 값을 인포딩 값을 더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내가 이 포지션이 그게 적용된 임베딩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라면 얘는 어 쿼리 프로젝션 해서 쿼리를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건 Q하고 K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V에는 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 개념 자체가 포지션이 필요한 경우가 사실 Q랑 K라는 구조밖에 없고 V 자체는 사실 그런 밸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네는 굳이 뭐 위치 정보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사실은 얘네들은 값을 가지고 있는 록업 테이블의 형태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쓰지 않고요. Q와 K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먼저 처음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두 개씩 쪼개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2 차 대각행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익숙한 그 뭐랄까요? 익숙한 이제 숫자가 있죠.
이거를 이제 또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왜 익숙한 이 부분이 나오냐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한다고 했지만 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차원 벡터를 회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는 F 변환 이후에 내적 결과가 표현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차원 벡터를 가지고 있었던 얘를 회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전을 이용하긴 할 건데 결국 내적이 결과가 이렇게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F가 뭐냐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사실 내적 계산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내적 계산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A랑 B가 내적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내적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회전 변환 적용한다고 하면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두 개 따라서 계산이 될 건데 결국 우리가 2 차원에서는 이게 얘네가 n-n에 의존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고 얘도 n-n에 의존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 얘네들을 합으로 만들어진 내적이 이거기 때문에 결국 MSN에 n-n에 의존하는 연산의 합은 결국 n-n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n-n으로 곱해서 만들어진 결과의 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묶어 가지고 그냥 n-n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 차원의 대각형열이 곱해져도 이 곱해진 값은 n-n에 의존된 연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고 걔네들은 우리가 원했던 그 노름은 변하지 않으며 연산 결과는 이제 이거에 의존하는 회전 변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차원 벡터를 굳이 회전을 할 필요가 없이 2 차 대각형열로 이렇게 계산된 값은 우리가 원했던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쉽게 계산이 될 수 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렇게 해서 ROP가 이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그 어떻게 이제 회전 변화를 적용해서 이것들을 할 건가에 대해서 그 증명이 됐고요. 근데 요 행렬이 너무 커요. 0이 너무 많고 너무 이제 막 그 좀 뭐랄까 이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태로 조금 치환을 해서 사용하게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요게 세타 이 과정들이 x1, x2, x-1 x1 이렇게 계산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요 형태랑 굉장히 똑같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계산된 형태가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인 포지션 인코딩에서 계산했던 형태랑 똑같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지션 인코딩에서도 KW만큼 이제 변환단 구조가 사실상 그때에서 생각한 것처럼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2 차원씩 쪼개긴 했지만 똑같이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하려고 이 매트리스를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계산 구조 자체의 그런 그 뭐지? 그 실제 쿼리 K의 그런 곱 자체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프로젝션 된 결과를 로테이션 하는 거고요. 프로젝션 된 결과를 로테이션 하는 거고 얘네들의 이제 곱이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 자체는 인풋 임베딩에 플러스 인풋 임베딩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어텐션 자체에 그냥 그런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그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게 그 절대적인 인코딩 위치를 계산할 때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 썼던 어떤 그 메커니즘 자체가 사실 어디 간 게 아니라 뭐 완전 다른 메커니즘이 아니라 결국 그 포지션 인코딩을 회전시킨다는 개념은 정말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건 동일한데 근데 이 더하기 한 거에 그냥 더하기만 해 버릴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곱해 버릴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그 차이로 이제 우리가 그냥 어 이전에 썼던 뭐 포지션 인코딩의 문제점이 뭐 외삽이라든가 이제 뭐 예를 들어 512 까지만 학습했는데 514면 어떻게 얘네가 알 거냐 이런 부분들을 또 완전히 배제할 수 있고 단지 이제 그거를 이제 곱의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어떤 값과 어떤 값의 차이가 n-n으로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되게 장점이 많죠. 그래서 돌아와서 결국에는 그런 이제 그 포지션 인코딩을 만들어내는 기본 메커니즘은 이제 기본 메커니즘이 똑같은데 어떻게 적용하는 게 다르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 말이 좀 쪼금 어려워요. 저도 이해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 한 1 주일 정도 넘게 걸렸는데 요게 이제 네 정리를 하자면 중요한 거는 이제 회전 변환이랑 메커니즘 똑같다를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어디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상대값을 나타내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보여준 게 그 ROP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살짝 숨을 쉬고 해 볼까요? 잠깐만요. 몇 시지? 47 분이네. 일단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구현을 이제 해 보자면은, 그래서 그거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어떤 형태냐면 요 형태를 따를 거예요. 요 형태를 구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ROP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구현했는데, 또 일반 또 다른 구현체도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계속 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세타를 미리 구해 두는 거는 일반 고정적인 어떤 그 absolute P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원래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야 됐었는데 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이 구조를 POW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래 형태가 좀 더 나을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POW의 분수 계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승수 계산이잖아요. 승수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익스포넨셜을 바꾸고 로그로 취하는 게 훨씬 좀 약간 뭐랄까 계산에도 안정적이고 좀 더 빠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요 형태를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나오는 그 치수 로그 성질이에요.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로그는 이게 기본값이 되고, 이제 요 계산된 결과로 이제 똑같은 완전 항등식이 되죠. 그래서 이 세타를 미리 구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버퍼를 사용해서 세타를 두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좀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이 레지스터 버퍼를 세타를 두고 하게 되면 이 ROP를 쿠다로 이제 변환을 했을 때 얘가 자동으로 GPU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약간 뭐랄까 좀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쿠다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모델을 그냥 쿠다 변환을 해 버리면 얘가 알아서 그냥 GPU에 들어가 있는 연산이 되기 때문에 그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레이스 버퍼를 쓰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냥 함수로만 쓰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구현을 했는데 실제 구현 코드는 또 이렇진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ROP 포워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장난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엠세타가 이제 요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시퀀스 길이를 가져와서 이제 그 어떤 형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세타의 기존 세타 1 부터 2 분의 D까지를 미리 이거를 구해 놓죠, 이거를. 그래서 얘를 이제 왜 하냐면, 아까 이제 설명한 구조에서 어 포지션에다가 이걸 곱한다고 했잖아요. 1 이면 2를 곱하고 2 면 2를 곱하고 3 이면 3을 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 6이 나오고, 열 번째면은 이 10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결국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온 시퀀스 랭스마다 이 세타를 곱한 값을 쓰고자 이거를 매트릭스 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원이 시퀀스 랭의 히든 사이즈 이렇게 돼 있는데, 말하자면 이 시퀀스 랭스가 얘가 말해서 얘가 20 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차원에는 1 곱해진 세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2가 곱해진 세타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3이 곱해진 세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M 세타의 시퀀스 길이만큼을 전부 다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회전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두 번은 거쳐야 되잖아요, 세타를. 그렇기 때문에 리피트 인터리브라고 해서 이 1, 2, 3을 끝에 자리 요렇게 만들어 줘요. 그러면 1, 1, 2, 2, 3, 3이 돼서 실제 디멘전은 원래 이제 요 M 세타가 히든 사이즈 2 분의 1 이었는데, 이걸로 더해져서 히든 사이즈 곱하기 2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원이 이렇게 맞춰졌죠. 그다음에 x를 요렇게 변환하기 위해서 이걸 플립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rotate x라고 해서 똑같이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x에다 코사인 m세타를 곱한 걸 멀티를 하고 얘를 내적으로 하고 더한 게 rotate x다.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현한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네 고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 라마 공식 코드를 보니까 뭐 컴플렉스 복소수 평면에서 구하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ROP 전체 구조는 이렇고 이 방식보다도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구현이 됐다. 그냥 이제 요걸 구현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GQA입니다. GQA가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사용하는 게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서 쿼리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8 개의 헤드가 있네요. 8개 헤드에서 헤드별로 키가 있고 밸류가 있어서 계산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보통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니까 디코더라는 거 자체가 얘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방식이 디코더 연산 과정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 뭐 헬로우 하고 그다음에 뭐 Hi, I'm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다음에 올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디코더는 구조는 이걸 예측할 이걸 생성하는 구조인데 근데 얘를 생성하기 위해선 이게 전부 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 생성이 만약에 I'm 뭐 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걸 전체가 다 필요해요 또. 그래서 근데 얘를 그러면은 만약에 한 5,000번 더 하게 되면은 뭐 1 부터 곱하기 5,000 까지 이 팩토리얼 만큼의 연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 가지고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 미리 계산된 걸 씁니다. 이전에 hello IM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계산해 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들 때 이걸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KB 캐시라고 하는데 디코드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 연산 과정에서 KB 캐싱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길이가 길어질수록 계속 그냥 다시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GPU 메모리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병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헤더에서는 너무 많은 그것들이 이제 병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키 밸류가 굳이 많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쿼리마다 만들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좀 묶어서 쓰자."라고 말한 게 이제 그룹 쿼리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 봤는데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러니까 뭘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각의 헤드마다 키 밸류 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묶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씩 삭제를 속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얘네를 그냥 얘에서만 쓰고 이제 키 밸류 자체 몇 개지를 일부러 소거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구현할 때도요. 어 우리가 컴퓨터에 설정한 키밸류 헤드의 값에 따라서 이게 어 쿼리 키 밸류에 있는 nm 파라미터의 개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는 얘네들 전부 다 컴퓨 기준 사이즈였거든요. 얘가 원래는 다 똑같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KB hidden size라고 해서 이제 그룹 개수에 따라서 이것들을 새로 정의하고 그만큼 줄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들어가는 파라미터 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룹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고 이제 계산하는 값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캐싱해야 되는 값도 줄어들죠. 네 고렇게 해서 실제 구현이 되고 한 가지 까먹은 게 있는데 여기 바이오스 보면 되게 false라고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로테리 ROP 임베딩에 여기에 식에 바이오스가 없어요. 바이오스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바이오스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구조가 K와 Q에만 바이어스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뺍니다. 근데 실제로도 생각을 해 보면 바이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게 회전이 되는 순간 뭔가 내적 자체가 굉장히 꼬여요. 그래 가지고 이걸 일부러 바이어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회전을 돌리면 이게 뭔가 계산해 보면 내적이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바이어스를 빼는 게 아닌가.' 했는 해서 예 뭐 GPT도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이어스를 이제 여기선 빼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현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밸류는 근데 굳이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그냥 들어가 있는 채로 쓰는 고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룹된 멀티헤드를 저는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이 X가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Q 쿼리랑 로테이션 돌리고 X를 넣은 값을 우리는 다시 쿼리로 쓴다고 했잖아요. 이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쿼리 K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그룹된 형태로 이제 뷰가 변환된 다음에 이제 계산대에서 사용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시퀀스 랭스가 있고 히든 사이즈만 있는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있고. 근데 이 히든 사이즈를 그룹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헤드로 나누는 형태로 이렇게 돼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 예시랑 통해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넘 헤드가 8이고 그룹이 4고 히든 사이즈가 256이다 이러면 n은 그대로고 처음에 그룹이 4기 때문에 이 그림이랑 똑같이 구현한 겁니다. 4기 때문에 여기 4가 나오고 그다음에 4의 그런 그룹이죠. 4개의 그룹에 2개씩 있는 퀄이기 때문에 Q는 2개가 되고 시퀀스 랭스의 헤드 값은 32. 그러니까 이제 헤드가 8이기 때문에 8883 맞죠? 예. 256은 8로 나눈 값이죠. 네. 그래서 되고 K는 사실은 그룹에서 한 개씩 절반씩 없어졌죠.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가 파라미터 정의할 때도 삭제하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비율로 나누고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시퀀스 랭스랑 헤드 디멘전을 앞에 이 맨 뒤에 둬요.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두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Q랑 KV가 이런 식으로도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요거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헤드를 요런 식으로 나눴다가 폴뮤트로 바꾼 겁니다.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 랭스랑 헤드가 앞에 있어야지만 얘네가 멀티플렉시 계산이 편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고 실제로도 트랜스포머에서 이렇게 폴뮤트를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두면은 KV가 이런 식으로 같은 그룹을 가지고 요렇게 그룹별로 이제 몇 개가 있는지를 다르게 상이하게 둔 상태로 이제 변환이 되죠, 이 함수로. 그다음에 이제 요게 실제로 포화드에서는 요런 식으로 돼요. 어 요 포화드 부분이 이제 밑에 말했던 인풋 텍스트가 들어오고 토커나이즈 임베딩 들어와서 이 값이 인풋 텐서로 들어온 게 x입니다. 이게 인풋 텍스터고요. 인풋 텐서고 그래서 얘가 RMS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쿼리 된 결과가 ROP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쿼리의 X 노멀라이제이션 적용된 것이 ROP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회전한 게 로테이트 된 Q예요. 그다음에 이제 키 결과 계산한 게 ROP 계산돼서 로테이트 된 K고 걔네들이 사용된다. 네. 그리고 밸류는 ROP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적용했던 투 그룹 멀티헤드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QKB가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시퀀스 랭스랑 헤드 사이즈는 똑같은데 얘가 다르잖아요.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2개씩 있는데 KV는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가 메타벌이 되냐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토치가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해서 얘네들을 확장한 다음에 고플을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원 내에 요것만 맞춰 놓으면 얘네들은 알아서 이렇게 확장이 된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테션 스코어가 요거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헤드 사이즈를 이렇게 소가 되면서 시퀀스 길이의 ATTN 스코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스코어가 이제 스케일 계산이 되고 그전에 뭐 소프트맥스 계산되고 소프트맥스 계산한 다음에 뭐 밸류 곱하는 거는 트랜스포머랑 똑같습니다. 그 뒤로는 똑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나누는 과정이 이제 GQA 포함된 정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 여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구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들어온 게 이제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나서 RMSE를 쫓긴 다음에 그다음에 GLU를 통과해요. GLU 부분은 사실 더 설명하려면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패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RMSE를 다시 RMS에 노멀라이제이션 들어간 다음에 이제 결국 그 SWI 그 뭐야 GLU가 적용된 FFN 레이어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애들을 적용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는 우리가 아웃풋 텐서가 이제 디코더 레이어에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디코더 값은요. 디코더 하나의 블록은 어텐션 하나랑 노멀레이션 값과 이제 이런 GLU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X로 들어온 이 레이어의 그 차원이 이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이거를 거치다 보면 다 똑같이 나와요. 이 FFN의 값을 거쳐도 똑같이 나오고 어텐션 거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차원 그대로 쭉쭉쭉 나와가지고 이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컨텍스트를 더한 이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디코더를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우리가 정했던 히든 레이어 값에 따라서 디코더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베딩 처음에 인풋 인베딩이 나온 값을 디코더 그 개수만큼 돌려서 RMS 돌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는 이 FFN이 또 있습니다. 이 FFN은 모델 자체가 결국 토큰 넥스 토큰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지막 FFN인 경우에는 히든 사이즈인 얘를 복캡 사이즈를 확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히든 사이즈가 어떤 복캡을 네가 이제 확률적으로 다음 토큰이라고 예측하느냐를 이제 소프트맥스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로짓이 복캡 사이즈로 확장이 돼야 되고, 그 로짓이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제 토큰 프로버비리티로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디코더 구조가 넥스트 토큰을 예측하는 구조로 이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중간중간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KB 캐시가 들어가야 되면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KB 캐시는 따로 이제 구현되진 않았고요. 이 구현 자체는 사실은 라마 구현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SEW는 나중에 또 기회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ROP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부분 이해가 돼서 이제 좀 네 추가가 됐고요. KB 캐시하고 좀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맞으면 다음 구조로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네 구현 결과랑 그다음에 그 설명까지 완료한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이 딱 여기까지고요. 사실 11시가 좀 넘었어요. 5분 오버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10분 조금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랄까요? 그 설명이 조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기 조금 질문이나 뭐랄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있으면.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태선님께서 너무 고퀄리티로 준비해 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수학적 수식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 지금 시간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게 다른 관점에서 로터리 포지셔널 인베딩을 보게 돼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됐던 발표였습니다. 준비해 주신 태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질문 혹시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마 내용을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그냥 납득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고퀄리티로 자료 만들어 주시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 공유해 주셔서. 소리가 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모임도 똑같은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태진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오늘 디코더 파트를 굉장히 자세히 해주셨고 그 중간중간 부분 써 있는 블록이랑 근데 말씀 주셨던 GLU 부분이랑 후반부 부분이 약간 막 재밌었는데 끊겨가지고 저는 되게 뒷이야기가 궁금한데 혹시 실례 안 되고 부담 안 되신다면 당연히 부담되시겠지만 이후에 좀 더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아,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안 들렸나요? 그 아, 오늘 이제 말 오늘 시간 이제 관계상 막 못 해주신 시간 부분들에 관계상 못 대해서 해주신 마저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시면은 마저 더 좋을 것 해주시면은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그거는 준비된 대로 한번 또 공지해 드릴게요, 제가.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그거 추가는 일단 하긴 해야 될 저도 거고. 예. 네, 저 되게 궁금했던 게 네, 사실 저 되게 GLU 궁금했던 게 사실 파트였었거든요. GLU 파트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저도 그 그거 다음에 저도 듣고 네. 네. 알-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 너무 네. 감사하고 참석해 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같은 시간에 뵙도록 날 같은 하겠습니다. 시간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진님 너무 감사합니다.